항상 정신이 건강한 투자자가 되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여러분이 뭐 재테크를 하건 투자를 하건 할 때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하거나 폭락하는 일은 정말 여름철의 소나기만큼이나 너무나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실전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시기에 운 좋게 미리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고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맞이하는 경우보다 못 팔고 물려있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그때 수익을 보고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크게 물려있다 그러면 다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시기에 좀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주도주가 될 만한 산업과 종목으로 이렇게 물려있는 애들을 교체 매매해서 손실을 만회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보고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손절하거나 주식을 이제 다시 안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정신이 건강한 투자자가 되자 이 말은 투자를 하다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하락의 구간마다 항상 마음고생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가의 등락에 일희일비를 하고 망가진 계좌만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후회와 원망을 반복을 하다 보면 절대 정신이 건강한 투자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주식판은 쳐다보고 싶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극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떠나시는 분도 계신다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를 한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마음 끌력이라 그러죠. 평정심 이런 게 좀 생겨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주로 이제 술을 마시면서 좀 버텨내는 편인데요. 정신이 건강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은 잠깐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월가의 영웅들이라고 하죠. 투자의 대가들의 책을 이런 때 읽으면서 이분들은 과거에 분명히 이런 상황을 똑같이 겪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고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을까 또 배우고 또 정신무장을 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술 먹는 거랑 대가들의 책을 읽는 거 어떤 게 더 나으냐 하면 답은 안주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힘든 시기에 대가들의 책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고요. 후회와 원망을 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그 과거에 내 시선과 에너지가 가 있는데 이걸 미래로 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사실 책을 읽는 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월가의 레전드들의 투자 원칙과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참고할 책은 다산북스의 책 더 클래식, 짧고 굵게 읽는 투자의 거장들이 7권 중에서 존 템플턴 월가의 영원한 스승 이 책을 시작으로 월가의 영웅들은 어떻게 이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투자에 성공했는지 또 그리고 그들은 어떤 투자의 비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존 템플턴이시고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태어나셨겠구나 싶으시죠? 존 템플턴은 1912년 11월에 윈체스터에서 태어났어요. 윈체스터 하면 대부분 영국 남부의 도시 이름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존 템플턴이 태어난 곳은 지도에 보시면 미국에 있는 테네시주에 있는 도시 윈체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사람이죠. 테네시주는 켄터키주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 켄터키 하면 우리들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이건 굉장히 잘 알죠.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존 템플턴의 투자 방식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네시주는 농업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이런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1920년에 농업공황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1912년에 템플턴이 태어났으니까 한 8살 때쯤에 농업공황이 터진 거죠. 농업공황은 뭐냐면 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가 대다수 파산하면서 무더기로 경매시장에 농장들의 매물이 나왔던 걸 의미합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그리고 약 2년이 지난 1920년부터 전쟁의 피해를 극복한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전쟁으로 황폐화되던 유럽 국가와 달리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의 피해가 거의 크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농부들은 농산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을 했고 유럽 국가들의 전쟁이 군수 물자로 팔아서 막대한 부를 쌓아갔죠. 그런데 전쟁이 끝이 났으니까 1920년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농산물 생산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미국의 농산물 수출량이 급감을 하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농장주들이 대거 파산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1920년 이 존 템플턴의 고향이죠. 농업지역이던 테네시주에도
수많은 농장들이 파산하고 경매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게 됩니다. 이때 존 템플턴은 그의 아버지가 6곳의 농장을 이 경매에서 엄청난 헐값에 매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가장 비관적인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 전략을 처음 알게 됐고 최대 비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은 잘하면서 더 견고하게 되는데요. 적정한 지금 가격보다 싸게 사서 좀 더 비싸게 판다, 이런 원칙입니다. 8살 때 약간의 조사를 통해서 존 템플턴은 온라인 배송 업체에서 폭죽을 싸게 팔고 있다, 그래서 소포로 보내준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5배나 높은 이런 마진을 챙기고 팔아치우게 되죠. 그리고 템플턴을 실제 가장 유명하게 만든 사건도 사실은 똑같은 이 최대 비관주의의 원칙에 근거하는 겁니다. 페니스톡 사건인데요. 1939년 미국은 대공황에서 아직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상태였고요. 그 당시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심하고 실업률도 굉장히 높았죠. 1929년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다우지수가 400포인트 정도였는데 1939년에는 1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한 40%에 못 미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던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유럽에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유럽의 전쟁이 미국의 경제를 되살릴 것이다,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미국 기업들까지 어부지리로 혜택을 볼 것이라 확실한 존 템플턴은 그때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업황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있는 업체들도 좋아지지만 영세한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도 덩달아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1939년부터 존 템플턴은 자신의 돈 외에 1만 달러를 추가로 빌립니다. 그래서 당시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던 104개의 주식을 사 모으게 되는데 이것을 페니스톡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동전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거나 굉장히 영세하거나 아니면 적자가 굉장히 커서 주가가 형편없이 낮은 이런 주식들을 페니스톡, 동전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템플턴의 예상대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미국의 경제는 다시 호황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 페니스톡으로 사 모은 1만 달러는 4만 달러로 4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투자한 104개의 동전주 중에서 실패한 곳, 그러니까 부도가 난 곳은 단 4곳 뿐이었고요. 나머지 100개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높게 상승을 하게 되죠.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투자해라,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라고 말한 게 존 템플턴인데, 평소에 가격보다 최대한 쌀 때 주식을 매수하라는 존 템플턴의 방식에 딱 맞는 투자죠. 사실 템플턴 말고 월가의 영웅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주식이 폭락할 때, 또 가장 시장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일 때 과감하게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존 템플턴도 이렇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한 조언들을 해주지만 매도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이 페니스톡 거래에 대해서 존 템플턴은 한 기업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얘기하게 되는데, 미주리주 퍼시픽 철도회사라는 주식이 최초 발행 시 100달러였던 이런 주식이 1939년쯤에는 파산을 해 가던 단계라서 한 주당 0.12달러로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고 그걸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기가 좋아졌고 철도 경기가 특히 빠르게 회복세를 탔는데 0.12달러였던 주가가 5달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당시 템플턴은 신께 감사를 드리고 전량 주식을 매도했는데 5년 후 확인을 해봤더니 주가가 105달러나 어마어마하게 많이 치솟아 올랐다는 거죠. 존 템플턴은 이것을 자신의 최악의 투자 실수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 이런 월가의 영웅, 월가의 레전드라도 이게 정확한 매도 타이밍이 어딘지 맞추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도의 타이밍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매수의 타이밍이 언제일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교체 매매해야 될 시기는 언제일까,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템플턴이 말했던 이 투자의 지혜 중에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템플턴의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은 4에서 5년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왜 장기 보유를 하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냐면 더 많은 정보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시키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덜 감정적이게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인내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좀 더 장기 보유할수록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고점에 물려서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뭐 어차피 4,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거라서 뭐 지금의 손실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 템플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하고 평균 4, 5년을 기다리는 거니까 수익을 굉장히 좀 극대화하겠다 이런 점에서 조금 우리의 투자 방식과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투자 원칙은 무리 본능을 쫓지 마라 입니다. 템플턴은 전문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이다라고 말할 때 주식을 매수했고요, 모두가 낙관론을 펼칠 때 매도를 고민했다 그래요. 실제 이제 투자 경험이 쌓일수록 딱 들어맞는 말 중에 하나죠. 항상 다수의 전문가들과 개인들이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면서 논리적으로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좀 지나고 보면 고점이었던 순간들이 많고, 반대로 뭐 회복하는데 2, 3년 이상 걸릴 거다, 지금 굉장히 비관적이다, 이거는 아직 살 때가 아니다 말할 때가 최저점이었던 구간들이 많죠. 그래서 템플턴의 말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쳐야 되는데 이렇게 정반대로 길을 가르면 인내심과 원칙 그리고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50년간의 템플턴의 투자 경험으로 봤을 때 그만큼의 보상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비관론이 팽배한가 아니면 긍정론이 팽배한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확실한 건 긍정론이 팽배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서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템플턴은 몇 가지 조언을 하는데, 성장 시장에서 높은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혁신 시장에서 높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경영진과 성공적인 사업 실적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거나 신시장에서 우수한 재정 상태가 있는 기업, 또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 이미지, 또는 낮은 생산 비용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사야 된다 말을 하는데, 성장주 투자자와 가치주 투자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 주식은 없다 이렇게 주옥 같은 명언을 해줬는데, 투자를 우리가 했다면 계속 관찰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대중들에게 잘못 알려진 이 가치 투자의 방법 중에서 매수하고 수면제를 먹어라, 뭐 잊어라, 뭐 깜빵을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에 전제가 있죠. 확고하게 시장을 과점하고 있거나 향후 뭐 수년 내에 지위가 변하지 않을 이런 탄탄한 기업 또는 인덱스를 폭락했을 때 매수하고 잊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냥 종목을 오를 것 같을 때 매수하고 나서 그냥 잊어라 이 말만 기억하죠. 그리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달 후에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주가가 안 올라 있으면 자 뭐 매수하고 잊으면 된다더니 하나도 안 맞네 그러면서 그냥 손절하고 다시 오를 만한 주식을 사는 게 일반적인 많은 분들의 패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존 템플턴은 이제 버핏과 좀 다르게 몇몇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 종목을 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주식이 있다면 주식을 팔아치우고 새로 종목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산북수의 더 클래식 중에서 존 템플턴 월가의 영원한 스승편을 보면서 존 템플턴의 삶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조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운 시기인데 또 희망적인 이런 내용들도 서서히 나오는 시기죠.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월가의 레전드들의 이야기를 좀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